네. 박용진 이야기를 한번 다뤄줘야 돼. 저번에 한번 그 제 꿈속에 나왔더라고. 왜 내 이야기 안 해주냐. 흉몽 대길이랍니다. 근데 할 만한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무상 보편만이 진보적 복지가 아니다. 이재명은 말만 요란하다. 이낙연은 무능하다.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또 비판을 했던데 무상 보편만이 진보적 복지가 아니다. 틀린 말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프레임이 그렇게 짜져 있잖아요. 돈을 더 쓰고 싶거나 세금을 더 안 걷고 싶어하는 이 기재부 기득권 등이 조중동과 합작하여 결론적으로 말해서 무슨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주면 마치 나라가 거덜나는 것처럼 하니까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싸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투트릭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보편적 복지도 필요하고 못 사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사회 취약계층한테 더 두텁게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이거는 어떤 차원이냐면 보편적으로 가는 것은 경제적 차원이 좀 강하고 아까 말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 두텁게 가는 거는 그 복지정책에 가깝거든요. 요걸 같이 가는 거지. 누가 언젠가. 이게 이중 프레임이라는 거야. 무상 보편만이 진보적 복지 아니다. 누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낚시할 때도 떡밥도 뿌리고 미끼도 다는 거지. 무슨 뭐 한 개만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 몸에 병이 생겨도 그래요. 광범위 항생제 쓰면서 선택적 항생제 같이 써주고 하는 거지. 국민 전반에 대한 삶을 돌아보지 않고 일부 계층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뭐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 전체의 삶을 올릴 수 있다는 건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은 그러니까 5천만 명의 국민이 있으면 5천만 명의 의지가 다 틀려요. 의지가 다 틀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나만 잘 살면 된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국민 전반의 복지를 끌어올려주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복지를 같이 제공을 해줘야지. 어떻게 세금은 전체 국민들한테 다 걷는데 그 세금은 어떤 선택적 어떤 특정 대상한테만 이렇게 쏟아붓는 형태가 된다면 저는 국민 전반의 행복을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금 도민한테 전부 다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지금 사실상 선언한 상태잖아요. 예, 경기도민이다. 잘합니다. 부럽다. 씨. 부럽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뭐 정세균 후보 등에서는 징계해야 된다 정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금요일 날.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자꾸 아무리 이야기해봐. 이거 경제정책이라니까 이야기해봐야 복지잖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너 복지잖아 하면서 계속 박용진 같은 논란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말해도 안 먹히는 겁니다. 기본소득은 현실적으로는 복지정책이에요. 이 아니라 목표는 복지인데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건 경제정책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원천적으로 돌아가면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해. 근데 나라 전체로는 돈을 벌어요. 그래서 뭐 그게 로봇세든 국토보유세든 돈을 걷어서 나눠주면서 돈을 쓰게 만드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돈이 비싸지고 많아지면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300, 400 이상 나온다면 복지정책이 될 텐데 지금 의도하는 건 경제정책. 코로나니까 더 의도해서 한번 사람들의 돈 쓰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경제정책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교묘하게 복지와 경제를 버무려 가지고 공격하는 데 쓰는 거예요. 보편과 뭐 선별 이거를 막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지사의 생각은 그런 거거든요. 보편적 복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선균, 송강호 논란이 있었잖아요. KBS 토론 때. 그게 우리 같은 사람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야.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내라고 말하려면 최소한 부자들한테도 똑같이 나눠줘야만 그렇죠. 네. 증세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대한민국 사회에 현재 지금 증세 안 하고 버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쟤네들이 저렇게 저항을 하는 거죠. 증세하기 싫으니까 쟤네들아. 저는 이거는 그리고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수노와 레더예요. 언젠가는 돼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왔을 때 거의 한 100년 이상 어마어마한 사태를 겪었어요.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했을 때 그 생겼던 현상이 17세기 이후의 세계의 혼란이었거든요.
그 노동력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생산은 늘어나고 소비는 줄어들고 그러면 이 생산한 물건을 어디다 팔아야 되냐 하다 보니까 야, 딴 나라 침략해서 팔자 했던 게 식민주의 제국주의로 나간 거고 그 과정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고 나서야 겨우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그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마어마한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나왔던 게 경제 대공황이거든요. 이거를 해결한 게 후보댐 건설하면서 국민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소비할 돈을 지어줬을 때 비로소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어요. 이걸 지금 와서 이 구닥다리 사고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4차 산업시대로 오면서 노동력이 또다시 급격히 필요가 없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기계가 사람의 근육을 대체했다지만 이제는 빠른 속도 사람의 뇌까지 대체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상징적으로 나온 뉴스 하나가 자동차 정비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새로 나온 자동차들은 부속품이 적어요. 전기차다 보니까. 고장이 안 나. 그러니까 옛날에 1급 정비소, 2급 정비소 해서라도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못 살게 돼. 그리고 동네에 구멍가게라도 내면 사장 소리 듣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쿠팡이 그거 대신 다 해버려요. 사람들은 소득은 계속 줄어들지만 소비는 줄어들지만 소득은 생산은 증가하는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돈을 쥐어줘야 돼요. 결국은 이게 안 되면 사람들한테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주지 않으면 생산도 무너지거든요. 과거에 겪었던 이 수백 년간의 인류사의 혼란 이거를 결국 다시 겪지 않고 4차 산업사회, 5차 산업사회로 순조롭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무슨 명분으로 소득을 쥐어줄 거거든요. 그걸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돈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댐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일자리 만들 수가 없잖아. 기계가 대신해버리니까. 그러면 뭘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냥 돈을 줘버리면 되지. 걷어서 주면 되지. 소비와 생산의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근데 이걸 내가 당장 세금 내기 싫으니까 이거를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거는요. 내 대만 먹고 살고 말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라니까요. 이게 시대정신이라고 봐요. 명칭이나 방법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작을 때는 경제정책의 의미가 90%고 금액이 많아지면 나중에 복지정책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에 있어서 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와서 반대하기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복지든 경제든 간에 이런 면에서 그 토론에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핑계만 댄다. 이러저러한 이유만 한 걸음씩 가면 되는데 10,000원씩 20,000원씩 가면 되는데 저는 정말로 이 기본소득 문제는 가는 방향은 저는 전 세계에 다 정해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느냐 아니면 좀 더 늦게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뭐 어느 나라에서 뭐 투표를 했는데 반대가 나왔다더라 이야기하지만 그거 결국 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예. 정봉주 의원이 한 명언이 있죠. 다 나눠주고 K 기부 운동을 일으키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할 수 있었거든요. 분위기 좋으면서 내 거는 그냥 기부할래 이 흐름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 보니까 또 이재명 지사가 또 우리 경기도는 다 할래 했더니 또 징계하자는 문까지 나오시는 거 보면 참 에휴, 정부가 못하는 것을 지자체가 보완해 주면 어디가 거들랍니까? 정부가 못해서 우리 지자체는 우리가 할래 라고 했더니 신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돈 나중에 경기도민이 뭐 개인당 얼마씩 갚는다 이런 개소리 하고 있잖아요. 선순환의 개념을 모르는 거야. 경제정책이 작동을 해가지고 소비가 늘어나고 영세 자영업자들 뭐 중소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고용이 많아지면서 또 책임이 또 거치고 이 과정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카드로 밥 먹고 있는데 그러는 거지. 너 그 다음 달에 갚아야 되는데 밥이 넘어가 이러고 있는 거지. 그 밥 먹고 힘내서 일 더 잘하는 게 일 더 중요하다고.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니까 그 권한이 있어서 경기도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질투를 하던데 저는 그 권한은 이낙연 대표도 있었고 정세균 총리한테도 맞아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하지 않았어요.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몇 달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들은 선별을 주장을 했다고요. 근데 자기들한테도 권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사람과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밀어붙인 게 대선용이 아니라 이거는 대선 전에 경기도는 그 전에도 지원금이 여러 번 나갔었기 때문에 이번 건이 대선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그렇게 문제라면 경기도민이 먼저 이재명 지사한테 외면합니다. 그렇지. 정말로 이게 뭐 너무 돈을 많이 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나는 차마 이 돈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늘어난다. 오히려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더 떨어져요. 그러면 정말로 평가를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민을 정말 우습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알량하게 몇십만 원 주니까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의도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예요. 그 돈 갖고 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문제는 저번에 왜 전국민 재난지원금 뭐 4인 가족 100만 원 나왔을 때 진짜 행복했다니까 기억들 안 나세요? 맞아요. 커피 한 잔 사도 뭔가 기분 되게 좋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뭔가 자기 이 동네에서만큼 막 팔아주고 싶은 거 있잖아. 그러면 그때 막 코로나 막 초창기 막 미치려고 할 때 이 기분 하나가 국민 힘나게 했잖아. 그러면 그게 원래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는데 코로나가 안정될 때쯤에 국민 위로금이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좀 마음껏은 아니라도 소고기 한번 사 드세요. 요 기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떤 맥락도 없이 88%까지 자르는 이런 모질이 짓거리 한 걸 비판해야지. 그리고 그 88%를 자르는 와중에 그 와중에도 못 받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 12%가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확하게 선별을 하지도 못하면서 능력도 뭐 없으면서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게 분노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자들은 사실 이 논쟁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논쟁하면 표 절대 안 나옵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표퓰리즘, 표 얻기 위해서 뭔가 대중 인기에 영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민주당 주자들은 다 똑같은 주장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대 정신이라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민주주의 자체가 포퓰리즘이에요, 사실은. 근데 선별을 하겠다는 사람들 그 끝에 가면은 최재형이 있는 거예요. 국민이 왜 그걸 해줘? 라는 것과 똑같은 기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체되어 있는 민주당 주자들 보니까 답답한 거죠. 지지층의 수준은 저기 앞에 가 있는데 이 주자들은 난 국무총리였어요 라고 하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보수 어르신들한테 특히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경제적 수준으로 보면 현재 대한민국 예산은 최하 750조는 써야 됩니다. 1년에. 근데 600조 정도 쓰고 있는 거거든요. 150조가 남아요. 간단히 말해서 정말 돈 많이 버는 나라가 됐고 전체로 보면 돈을 막 전 세계에서 긁어 모으고 있어. 근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 구조의 가장 나쁜 것은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수가 코로나 같은 데 너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돈을 벌고 있어. 그러면 그 재원을 세금이든 뭐든 더 끌어다가 골고루 나눠줘야 나라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일어나지도 없다는 게 난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내가 대선 나가서 토론하는 게 훨씬 더 덜 답답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속보 진보성의 유튜버 출마 선언. 민주당 경선은 끝나. 제 3지대 출마. 제3지대 빅텐트로 모여라. 그래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저렇게 선동하는 그 어중간한 지점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 주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세금 더 내게 하면 안 돼라고 계속해서 그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자들과 어중간하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재명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잘못됐다고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재명 거 받고 조금 더 신박한 방법으로 내가 지금 연구 좀 했다라고 던져야 되는데 이재명 건 무조건 반대. 그러려다 보니까 신박한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어차피 이재명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네거티브밖에 없으니까 맨날 네거티브만 하고 있지. 뭘 검증을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진짜 이 방송 보는 것 자체가 난 대선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당신들보다 훨씬 연구 많이 했다니까 살면서. 경제학자라고 하는 게 나는 의미가 없는 직업이라고 해야겠죠. 경제학자라고 하는 게 수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를 어떻게 보느냐, 진보적 관점에서 보느냐, 보수적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경제학자는 전문가가 아니라니까요. 숫자 보는 게 무슨 전문가예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보수적 학자 영향을 받으면 윤석열이 저렇게 구구 선동가가 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끌어왔던 사람들은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경제부처에 그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속 보수적으로 끌어왔던 거죠. 그러니 나라가 국민 삶이 민생이 좋아진다는 소리 듣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시점 이후에 대한민국 민생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서가 아니라 경제 관료들이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다음 정권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절대 민생 안 좋아집니다.
그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자본주의 국가는 못 사는 사람들이 뭐랄까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끼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조금이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만들고자 하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캐치플레이즈가 뭐였는데 잘 살든 못 살든 사람이 먼저라는 게 바로 그런 지점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않은 수치 논쟁들 하고 자빠졌네. 내가 말했지. 전에 그 선별 지원 이야기 논란 처음에 있었을 때 내가 민주당 대표이거나 국무총리라면 이렇게 말하겠다고. 조금 덜 드리지만 국민 모든 여러분들께 나눠 드릴 테니까 힘드시지만 좀 이겨냅시다 라고 서로 격려하고 살아야지. 어떤 12%는 죄지었냐고.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그래놓고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냔 말이야. 뭐 생각이 없는 거야. 12%는 이성균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세금 내고 싶어 한다고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기분은 나쁘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종합소득세 2배도 내고 4대 보험 2배도 내고 하는데 12%에 포함되는 바람에 아유 정말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이제. 내가 무상급식 얘기할 때 수년 전부터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왜 이건희 손자한테 밥을 공짜로 주냐고. 공짜로 먹여야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야, 세금 더 내 했더니 당장 말이 나한테 돈 안 주면서. 그렇죠. 우리 손자한테 밥 안 주면서. 그 생각까지 간 게 이미 10년 전이라니까, 민주시민들은. 근데 지난번에 100%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그때도 받기 싫은 사람, 그러니까 나는 형편이 넉넉하다 그래서 안 받을 사람들은 받지 말라고 했지만 98% 정도 전부 다 받았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머지는 어떻게 파는지 몰라서 못 받은 사람들. 네, 그래 안 받을 사람들은 안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부자들한테도 돈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안 쓴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때 다 밝혀졌단 말이에요. 아니 부자들이 뭐 몇만 원 받았다고 해서 그걸 안 쓰겠습니까? 어차피 쓰는 돈 그냥 계속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금을 이 사람들한테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으면 세금 내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반박이 부자들은 명예를 중시합니다. 라는 말이 저는 이게 전체적 나도 워딩이 그 말 듣고 뭐였냐면 피식 웃었다니까. 대한민국 부자가? 그럼 아니 부자를 대변한다는 것도 웃기고 그 말이 부자라는 말도 웃긴데 부자들에 대한 모욕이고 부자들은 사회에 기여하고 그 대신 명예를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거라는 말이 우리는 바로 직전 대통령으로 통해서 봤어요. 이명박.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헤쳐먹는지도 두 눈 똑똑히 봤다고. 근데 이런 사람들만 다 부자는 아니겠지만 부자에 대한 그 실드를 치는 것 그게 그 모습이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의 그 모습에서 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죠. 내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던 이야기를 한번 더 꺼내볼게요. 일종의 지나친 엄숙주의 또는 남의 눈치 보는 거? 예를 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역대 처음으로 한번 나눠준 적 있지. 세상에 이런 일이 대한민국 역사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거 나눠줬더니 나눠준다고 하기 전에 나라 망한에 난리를 쳤죠. 나라 망했습니까? 국채 비율이 한 500% 올라갔습니까? 근데 또 준다고 하면 그 공격을 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엄청 보는 거야.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아 잠깐만. 어제 다른 방송에서 북한에서도 본받을 게 있다라고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교육, 다음에 의료. 소위 말하면 공산주의 국가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사회주의적 개념을 북유럽 포함 전 세계 캐나다 같은 아메리카 쪽에서도 미국을 제외하고 나면 상당수 선진국들은 사회주의적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국가가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교육이나 의료 같은 건 책임져야 되겠다. 의료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도 본받을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게 이재명 지사한테 피해가 간다. 너 잡혀간다. 국가보안법 이야기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에 5일 경기장 가서 15만 명, 20만 명 북한 인민들 상대로 연설한 나라예요. 북한에 배울 점이 왜 없다고 생각을 해? 그게 말하면 그런 거야.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하는 말이 맞다는 것을 서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남들이 너 공격할까봐, 너 때문에 민주당이 피해받을까봐, 너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피해받을까봐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세상 어떻게 바꿉니까?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조중동의 공격이나 보수의 공격이 두려워서 그걸 못해? 12% 더 주면 큰일 나는 문제였어?
남의 눈치는 보면서 이쪽에 세상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민주당 주자들 토론이 그런 식이라니까요. 국민의힘에 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맞아요. 분들이 섞여서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치안 듯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한 번쯤은 뻥 뚫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어찌됐건 북한 문제에 그 안보 프레임에 걸리기 싫어해서 굉장히 우리가 참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북한과 친해지겠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북한이 좋은 점도 있다고 하는 말조차 못하게 하는 거야. 우리 진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뭔가 제대로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아젠다 하나를. 결국에 앞으로 대선이라는 게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부수적인 문제고 그 예산을 정말 국민을 위해 쓸 건지 SOC 같은 데만 투자 지금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 저번에 건강보험 관련해 갖고 3년 연속 적자가 났다고 난리를 쳤죠. 지금 언론들이 일부러 적자 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쌓인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아. 일부러 적자 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정부가 그런 것들 계속 눈치만 보면서 빚쟁이 빚더미 이야기하면 세상을 어떻게 바꾸냐고. 아니 국가 기업이 국가 법인인데 왜 이익을 남겨가지고 돈을 쌓아놓고 있냐고요. 국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 국민들한테 골고루 나누자는 거야.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돈 사실 알고 보면 50% 이상 의사들한테 갔는데 의사들이 욕하고 있습니다. 그거 되게 재밌죠? 근데 아무튼 그래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복지에 관한 관점이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본 게 기억이 나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수입 물품 구매를 장려하고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서 일본 국민들한테 5만 엔씩을 나눠줬는데 일본 국민은 그걸 다 저축했다. 일본 국민을 본받아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교과서예요. 국가가 복지 혜택을 베푸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 부지런하고 이렇게 돈을 아낀다. 이러다가 일본이 개발도상국 된 거거든. 거기에 대한 반성은 아직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말로 국가가 필요에 따라서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줄 수 있고 그 돈을 어떻게 소비를 해서 마중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정말 복지를 경험해 본 적이 너무 없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복지를 복지답게 경험해 본 사람이 몇 번이나 경험해 봤어요. 병원 갈 때나 가끔 병원비 1,300원밖에 안 남았네? 안 나왔네? 이런 이야기 할 때나 느껴봤지.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복지도 느껴봐야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뭘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을지.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라에서 나 같은 상황에 돈을 준다라는 사고 자체를 못해서 동사무소 한번 못 찾아가 보고 있다가 자살한 가족도 있었잖아요. 3인 가족. 재난적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잖아. 어렸을 때부터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복지를 우리가 당당하게 국민으로서 복지를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가 어디까지 제공하고 있는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뭐 모랄 해저드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들이 이 일을 하니 안 하니 남이 다 하든 말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통해서 국가가 나를 케어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 내가 세금 내는 가치를 느꼈단 말이죠. 반대로 진짜 아픈 이야기긴 한데요. 세상에 다 어려운 사람만 있겠습니까만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는데 특별활동비 5만 원이 없어서 집에 아예 안 들어가 버렸어요. 그거 갖고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5만 원이 없어가지고 아예 안 들어가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한강대교로 갔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만 말하자면 돈이 없어도 최소한의 예를 들면 이게 완전 복지 개념이 더 발달해가지고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를 따로 걷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그런 고민 안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어린인데.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 봐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최소한 그 돈 하나나 뭐 하나 때문에 내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사는 것 자체 그게 가족이든 아니면 사회든 그 누구든 간에 그런 사람 만들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하다못해 무슨 무기 하나를 덜 사더라도 사람한테 쓰는 돈은 아낌없이 써야 된다는 어떤 관점하에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시국에 용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장사가 안 돼가지고 잘하던 가게들 때려치우잖아요.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 네가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공격하는 건 그 극우예요.
그분들은 그 한계에 내에서 장사를 했던 거거든. 근데 장사가 안 돼서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찾게 만들거나 최소한 돈이 없어가지고 한강 다리 쪽으로 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 모든 구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그 가치관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얼마 띄워주고 나면 알아서들 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를 버려야 된다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그 5만 원에 죽음을 선택하느냐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정말 가난해 보지 않은 거예요. 5만 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겨우 5만 원인데 내 자존심이 겨우 5만 원에 무너져 버리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5만 원도 안 되는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졌을 때 하나 다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뒤에서 국가가 그걸 받쳐주지 못하면 그 국가가 도대체 뭐하러 필요하냐고요. 아니 내가 왜 세금을 왜 내야 돼 도대체 그러면. 저는 복지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 안 돼, 부끄러움을 느끼게끔 안 만드는 사회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복지 혜택을 받아야만 되는 조건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회가 안 되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하고, 전기세 같은 거를 만약에 내가 계속 못 내면, 몇 개월 동안 못 내면 전기가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름이나 겨울 같은 때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냥 진짜 이렇게 무더운데 폭염 속에서 지낸다거나, 추운 겨울에 뭐 난방도 할 수 없어서 거기 냉골에서 지낸다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전기와 가스를 끊는 사회가 아니라 왜 전기세가 몇 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정확히 가면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 가장 먼저 할 게 돈을 나눠주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자리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일자리를 만들. 좋은 일자리는 본인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현실은 일자리 만들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화 일자리 엄청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단기성이거나 그냥 일용직이거나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어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는데, 그래서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서민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작은 정부론을 하면서 정부는 끼어들면 안 돼, 기업한테 맡겨, 시장에 맡기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말 못 사는 사람 아니면 정부가 돈 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세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난 딱 이만큼만 낼래.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게 그 눈덩어리 굴리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돈을 많은 자들은 이만큼 굴리잖아요. 1년만 지나면 산더미처럼 커져 있는 거야. 그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를 하는 거예요. 왜? 사회를 유지해야 그렇죠. 되니까. 없는 사람한테 세금 거둘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조가 계속해서 발전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제도는 계속 바뀌어야 되고 증세 이야기는 꾸준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해지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내야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그 첫 발전 단계에 기본소득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첫 단계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 후보들 다수는 그거를 아예 생각도 하지 마, 증세 이야기하면 대선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대선이나 지금 대선이나 똑같은 시각인 거예요. 발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다행인 게 그나마 윤석열이나 최재형 하는 말은 그보다 훨씬 더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이 오히려 돋보이는 거예요. 깨놓고 이야기해서 이재명 같은 후보가 저쪽에 두세 명 있으면은 지금 우리 민주당에 있는 그 보수적 후보들은 정말로 사람 인정 못 받을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저쪽엔 잘 안 가니까. 다른 이야기 할 거 많았는데 여기까지 합시다. 괜히 열불 냈네. 씨. 야, 이런 토론을 그런 토론 한번 하면 어떨까? 대선 주자들 대리 토론. 아, 우리 한번 했었잖아요. 아니 그 말고 그게 아니라 음. 대선 주자들 말고 대선 주자 지지자들 중에 한 그러니까. 명씩 나와가지고 대리 토론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지지자 들어요. 토론. 그럼 앞으로 존나게 달리겠지. 제가 또. 최재형 할게요. 제일 재밌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있다가 뭐 전 모르는데요? 이러면 되잖아. 구호와 이런 걸로만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너무 안주해가지고 현실을 봐라 이야기하는데 그 현실을 보자는 게 역사를 지지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보자고 하는 그 현실에 만족해버리는 상황이 발전시키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4년 전에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국민들이에요. 그 현실이 안주했던 사람들이면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했다고 보죠. 우리는 그냥 개돼지로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대선 주자들한테 더 센 걸 요구를 해야겠죠. 이제는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 만드는 고민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2만 넘겨주세요. 만은 이미 넘었네요.